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피임약과 관련해서 특히 사전 피임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후 피임약에 대한 내용이죠? 네. 네. 그럼 우선 사후 피임약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사후 피임약은요, 성관계 후에 응급으로 약을 먹어서 인위적으로 임신 가능성을 낮춰주는 약물이에요. 네. 그래서 응급 피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배란과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아주 고농도로 넣어주는 거예요. 황체 호르몬이나 또는 황체 호르몬 수용체 조절 물질을 이 사후피임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예. 이 사후피임약을 사용하면 난포의 성숙, 난자가 나오게 되는 것, 성숙되는 것과 이 난자가 배출되는 과정, 이 배란을 늦어지거나 억제하게 합니다. 또 이 난자가 지나가는,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이 지나가는 나팔관의 운동성을 통해서 이 수정란이 나팔관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요. 네. 또 하나는 자궁 내막, 수정란이 착상을 해야 되는 자궁 내막을 변형해서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착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럼 이 사후 피임약이 지난주에 말씀 주신 사전 피임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전 피임약은 미리 피임을 준비하는 약이에요. 네, 미리 그래서, 피임을 준비하는 약. 그렇죠. 미리 먹어야 되고요. 일단 형태적으로 보통 21정, 21정짜리로 되어 있고, 지난주에 잘 들으셨지만, 이 21일을 먹고 7일을 휴약하는, 그래서 호르몬 주기를 조절하는 약이고요. 네. 사후 피임약은 한 알짜리예요. 네. 그래서 성관계 후에, 직후에 원치 않는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회로 한 번으로 먹어서 그때만 효과를 보는 약입니다. 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그냥 사실 수가 있고요. 일반 의약품인 거죠? 네, 그렇고요. 사후 피임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소비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한 달 내내 먹는 거잖아요. 사전 피임약은 21일을 약을 먹는 거고 사후 피임약은 단 한 번 먹는 거니까 그걸 효과가 발휘될까? 횟수로 따지면 계속 먹는 것보다 한 번 먹는 거니까 약을 덜 먹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약을 덜 먹고 내 몸에 작용되는 게 덜하니까 훨씬 더 나은 방법 아니야? 예. 더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이 한 알이 네. 호르몬 폭탄이에요. 폭탄. 아주 고용량을 넣어서. 그래서 처방전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하고 사실 여성의 몸에 작동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한 번이니까 간단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약입니다. 네. 응급 상황에만 쓰는 약이죠. 예. 이 사후 피임약은 복용 시간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 72시간,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고요. 120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예. 약간 두 개가 성분이 달라요. 72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은 자궁 경부의 점액이 끈끈해져서 정자가 이동하기 어려워지게 하고요. 소태성 출혈이라 그래서 자궁 내벽을 약간 허물어뜨립니다. 네. 그러면 수정란이 착상할 수가 없겠죠. 요 성분은 레보노르게스트렐이라는 성분이고요. 얘가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증되기 전에 투여해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시간이, 피임이 가능한 시간이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할 수 있는 약이고요. 네. 120시간 안에 가능한, 좀 더 길어졌죠. 5일까지 되는 울리프리스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얘는 선택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인
조절제를 차단하는 것인데요. 네. 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서 남포의 파열을 연기시켜서 배란을 억제 또는 지연시키고요. 자궁 내방을 변화시켜서 착상을 저해하고 그리고 아주 이건 논란이 조금 있는 이야기인데 수정란 자체를 파괴하기도 해서 어쨌든 피임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고요. 예. 얘는 성관계 후 120시간 안에 내에 사용하면 되는 좀 더 선택지가 넓어진 그런 약입니다. 예.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4호 피임약의 복용은 아무래도 가능한 빨리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약을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100% 사후피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을 빨리 먹을수록 24시간 안에 복용하면요. 피임 효과를 95%까지 봅니다. 그리고요. 24시간을 초과하고 48시간까지는 85%로 좀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 72시간까지 된다고는 했지만 이때는 한 60%대로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피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면 빨리 선택을 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급하다고 그냥 아무 약국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그러면 이거 산부인과에 가야지 꼭 처방을 받을 수 있나? 그건 아니고요. 응급피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산부인과가 아닌 뭐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만 있으면 처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꼭 산부인과에 가지 않아도 되는군요. 예, 아니어도 처방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야기 호르몬 폭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작용도 많고 기존에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냐와의 상호작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 몸을 생각한다면 나를 잘 아는 단골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제일 좋고요. 이게 약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보다도 이게 먹고 난 다음에 호르몬 폭탄이 한번 터지고 난 거니까 반드시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후의 관리를 위해서도 나를 좀 잘 봐줄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네.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처방을 받아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의외로 본인이 안 가시고 예. 다른 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약간 심리적인 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흔히 생각하시기에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일단 모든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을 포함해서 약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파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요. 특히 이 사후피임약은 오남용 우려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이에요. 네.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사는 것은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본인이 잘 안 오세요. 네.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이 약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만 아는 거 있잖아요. 생리주기라든지 네. 자기가 뭐 전후에 어떤 증상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전에 이런 종류의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드려야 되는데 대리인이 오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셔서 굉장히 이제 창피해하거나 숨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임신과 출산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당당하게 의사를 만나시고 약사한테 좀 자세히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사후피임약 복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응급피임약은요. 월경주기, 생리주기 한 주기에 한 번 복용하는 것을 가정해서 만든 약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에요. 꼭 한 번. 한 번도 사실은 안 먹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면 한 주기 안에서는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여러 번 먹게 되면 부작용 발생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일단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호르몬 폭탄이어서 그렇죠. 네, 예. 네, 한번 이게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월경주기도 불규칙해지고요. 뭐 그래서 아예 뭐 생리가 몇 달 안 해요 하시는 분도 봤고요. 아니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게 생리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예. 부정기 출혈이 계속 생기는 분도 꽤 많습니다.
또 당연히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아까 자궁 내막을 변형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궁 내막을 변형시키는 것이 자주 되면 사실 자궁 내막 암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임 효과도 물론 이걸 자주 쓰시게 되면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몇 번까지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가능한 안 먹으셔야 돼요. 네. 가능한 안 먹으시면 좋은데 이 응급 피임약을 먹어도 임신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피임 가능성이 자주 먹을수록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먹으시면 피임약의 효과가 덜 나게 되면 임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반복 복용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피임 실패, 그러니까 실패하는 약효가 안 나타나는 비율이 4배 정도 높아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응급 피임약이 아니라 지난주 설명드린 사전 피임약으로 피임을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사실 평생에 걸쳐서 안 먹을수록 좋은 약을 굳이 따지라면 이런 약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응급일 때 네, 드셔야겠군요. 응급일 때만요. 네. 정말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이 부분도 강조해야겠어요. 네.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사실. 네. 그 전에 뭐 다른 준비 없이, 뭐 다른 피임법에 대한 계획 없이도 알약 하나만 먹으면 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데 절대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복용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몸에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피임률도 떨어지고 감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기관에도 변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부작용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는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겠죠? 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요. 굉장히 메스꺼워하세요. 예, 호르몬 자체가 드시고 나면 네, 고농도로 먹고 나서 속이 너무 울렁거려요. 네. 속이 너무 불편해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단회 복용이니까 사실 복용하고 한 3시간쯤은 토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3시간 안에 약을 토하게 되면 다시 복용하셔야 돼요. 효과가 떨어져서. 그래서 좀 안정을 취하세요. 속이 좀 편해질 수 있게. 왜 번쩍번쩍 하는 것보다 좀 조용하고 빛이 조금 어두운 데 가면 속이 또 많이 진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 좀 누워서 편히 쉬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요. 그거 말고도 두통이 생기는 분도 봤고요. 네. 그다음에 생리주기에 변화가 생겨서 생리가 빨리 오는 분도 있고 느리게 오는 분도 있고. 주기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것 때문에 확 바뀌기 때문에 일단 이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시고 나면 예. 다음 생리주기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그러면 생리주기가 안정적으로 안 됐다는 건 언제 배란이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또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다른 피임법을 반드시 사용하세요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드립니다. 예. 이게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이게 자궁 외 임신이 대표적인 건데요. 자궁 외 임신이 네. 되나요? 응급 피임약이 자궁 쪽으로 이제 수정란을 이렇게 수정이 됐을 때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에 안전하게 착상이 돼야지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얘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움직임도 못하게 하고 자궁 내벽도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얘가 다른 곳에 착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궁이 네. 아닌 곳에 임신이 되는 거. 이랬을 때는요,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뭐 파열이 되기도 하고요, 출혈이 심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이 되는 수준도 있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드셨는데 약을 먹은 후에 심한 출혈이나 아랫배 복통, 아랫배가 너무 아파요. 이게 지속된다면은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저 조사를 하면 봤더니,
기록에 남나요? 이것도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답이 남는다도 있고 안 남는다라고 답해 주신 분도 있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기록은 남아요. 이건 굉장히 오남용 우려가 되는 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처방한 병원에도 그리고 약국에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보호가 철저히 돼요. 네. 특히 이런 약들은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개인정보, 아주 중요한 건강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남되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이고요.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내 몸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올바른 정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또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약이 드는 약 이야기. 오늘은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